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이날에도 뉴욕 증시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을 아주 큰 변동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장 초반에는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서 어제랑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이 시작되고 또 하락이 1%대로 커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 막판으로 가면서 이 하락폭이 좀 진정이 되고 결국에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 지수는 0.48%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0.05%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만 0.60%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다우지수랑 S&P 500 지수는 50일 이동평균선을 그래도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 5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붕괴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가까스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10% 넘게 빠지면서 지금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간 기준으로도 지난 3월 이후 가장 부진한 한 주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날에도 사실 뭐 특별한 소식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또다시 약세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증시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증시에 이제 계속되고 있는 그 연준의 부양책 말고는 딱히 큰 호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투자자들을 좀 피곤하게 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 의회의 이 부양책이 계속 질질 끌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부양책이 예전에는 제가 8월 늦어도 9월에는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전문가들은 대선 전까지도 나오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양책 도대체 어느 정도 진전된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목부터 보시면 Hopes fade for second round of stimulus checks, federal jobless aid. 희망이 희미해지고 있다. 이 두 번째 부양 수표, 그러니까 현금 지원안을 말하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수표를 이 체크라고 하는데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양 체크에 대한 기대감과 연방 이제 그 실업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보시면 미국 부양 패키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이 현금 지원과 그리고 실업자들에게 매주 추가로 이 비용을 지원해주는 이 관련 그런 거겠죠. 지난번에 맨 처음 첫 번째 부양책이 나왔을 때 정말 화끈하게 저도 여기 보시면 1,200불이 개인당 이제 세금만 낸다면 세금 내는 미국 모든인들에게 1,200불의 부양책이 그냥 계좌이체로 바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미국인들은 자신감이 있었다. 의회가 곧 이것을 다시 통과시킬 거라고. 뭐 예전처럼 옛날에는 이제 실업자들에게 기존 실업수당 말고 주당 600불을 더 줬었어요. 근데 이제 600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비슷한 그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여기 보시면 양당 간의 지금 대화가 정체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금 부양책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조차 지금 좀 논의가 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보시면 목요일에 이제 민주당이 공화당이 새롭게 제시했던 부양책을 블락 거절하면서 이제 정책 당국자들은 11월 대선 전까지 이제 부양책이 사실상 타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새로운 이 부양을 해야 되는 urgency, 긴급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제 경제 얘기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밑에를 쭉 보시면 이제 서로 each party blames the other for the impasses.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서로를 비난하고 있고요. 공화당은 민주당이 타협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은 지금 이런 경제 그리고 보건 위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부양이 필요한지를 감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공화당 사이에서는 사실상 이제 부양책을 계속 이런 현금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게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자, 물론 이제 첫 번째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평가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지출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났고 이제 실업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부양책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이제 앞으로 오는 달들에 있어서
소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부진해질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학 교수이자 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린 리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The recovery remains uneven. 이 회복이 그러니까 그런 고르지 않은 상태다. interrupted 방해되고 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것과 그리고 이제 부양책 지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회복이 방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화당은 오히려 현금 부양책이 필요한 것이 맞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공화당 제임스 랜폴드라는 위원이 한 말을 보면 물론 그 공짜 수표를 마다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수표는 이웃에게서 온 돈이거나 아니면 미래에서 온 돈이다.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고 부양책은 언제 타결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이 전체적인 경제의 사진을 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이날에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4% 오르면서 전문가 예상 0.3%를 상회했고요.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좀 엇갈리는 지표가 나오면서 부양책에 대한 그런 긴급성도 떨어지고 있고 하지만 어제 나온 이 실업 관련 지표는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밖에 오늘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다른 소식들 전해드리면요. 이날 UBS가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60달러에서 325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상향 조정을 했어요.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를 했는데요. 이렇게 투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이유로는 22일에 열릴 배터리 행사,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이 행사에서 획기적인 기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날 테슬라 주가는 0.37%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하지만 다른 기술주들은 모두 내렸기 때문에 이 정도도 좀 선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내렸고요. 애플 1.31% 내렸고 아마존도 1.8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개별 종목으로는 이제 미국의 이제 전기 수소차 업체 니콜라 제2의 테슬라라고도 뭐 불리는 그런 회사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뭐 사기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전날에도 급락했는데 이날에도 14.48%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날 증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했을지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하켓 이 전문가의 발언을 보면요. 시장은 계속해서 이 균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시장은 그 3, 4월에 감정적인 그 등락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강세론자와 약세론자들이 연준의 유동성과 그리고 개선되는 경제 지표 그리고 계속되는 불확실성과 높은 밸류에이션 사이에서 씨름을 하면서 이렇게 방향성이 없는 변동성의 시기가 지속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또 다른 멘트가 있어서 찾아와 봤는데요. 켄 버먼 고릴라 트레이드 전략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며칠간의 이 거래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 조정, 그러니까 이 후퇴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강세론자들은 신호를 찾을 것인데 그 긍정적인 다이버전스의 신호를 찾을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주요 지수들이 50일 이동평균선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다이버전스의 신호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가 아주 변동성이 높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저도 증시가 장을 마감이 될 때까지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FOMC 회의가 있어서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주말에 푹 쉬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